자, 88쪽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부등식에서도 활용 단원이 있었던 거랑 똑같이 연립 1차 방정식에서도 활용 단원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부등식 단원에서는 부등식 1차 부등식의 활용을 할 때는 미지수를 몇 개 썼더라? 부등식 활용 잘 생각해봐. 부등식에서는요 미지수 하나 씁니다. 미지수 한 개. 미지수 한 개, 뭐 주로 x죠. 그런데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미지수를 몇 개 쓸까요? 미지수를 두 개 써요. 이게 문제를 막 섞어서 풀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x랑 y 두 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원에 따라서 문제의 출발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게 연립 방정식이냐 아니면 부등식 문제냐에 따라서 식 세우는 방식이 조금 달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밑에 1-1번에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600원짜리 과자하고 1000원짜리 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자하고 빵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부등식 문제였다면 우리는 과자랑 빵 중에 진짜 문제에서 궁금한 거 하나만 x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등식이었는데 마지막에 과자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과자를 x로 잡고 빵을 뭐라고 잡죠? 부등식에서는? x 플러스 잘 생각해봐. 과자와 빵을 합쳐서 몇 개를 샀어? 12개 샀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과자가 x면 빵은 자동으로 뭐가 되죠? 12 빼기 x가 됐었어요. 기억나니? 전체가 12개니까 12개 중에서 과자가 이만큼이면 나머지가 빵이잖아. 그지? 12개 중에서 과자의 개수를 뺀 게 빵의 개수. 이렇게 출발했었어. 부등식에서는. 근데 지금은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편해요. 더. 그냥 과자를 x로 잡으면 빵은 뭐야? y.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고 이게 방정식을 지금 원하는 건지 부등식을 원하는 건지 생각해 본 다음에 아 이거 연립부등식이구나 그러면 x, y 두 개의 미지수로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봅시다. 여기도 과자를 x, 빵을 y로 잡았고요. 자 연립방정식을 세워보래요. 600원짜리 과자를 x개 샀으니까 성규야 과자의 가격은 얼마야? 600x죠? 그렇죠? 여기다가는 지금 과자 전체 금액을 써주라는 것 같네요. 600x. 자, 그 다음에 빵은 하나에 1000원인데 1000원짜리를 y개 샀으니까 태규야 빵 가격은 얼마야? 1000원짜리 빵을 y개 샀어요. 빵 가격은 얼마야? 1000y죠. 1000y. 자,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과자랑 빵을 합쳐가지고 개수는 12개였으니까 교성아 x하고 y하고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개수가 12개였으니까 그쵸? 그래서 x랑 y랑 더하면 12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 물건의 개수를 가지고 식을 세운 거죠. 개수를 가지고 식을 세운 거고 밑에는 내가 산 물건의 가격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니까 자 여기 빈칸에는 다윤아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가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600x에다가 1000y를 더하면 그게 전체 가격인 8,800원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야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 건데 밑에 있는 식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니? 밑에 있는 식은 일단 공을 두 개씩 좀 떼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식은 그대로 쓰고요. x 플러스 y는 12는 그대로 쓰고요. 자, 두 번째 식을 인서야 공 두 개씩 떼주면 어떻게 돼? 6x 10y 플러스 10y는 88 88. 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이거 조금 더 간단히 할 수도 있죠. 이거 얼마로 더 나눌 수 있죠? 2로 더 나눌 수 있어. 그죠? 2로 더 나누면 6은 얼마가 되고 3이 되고 10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88은 얼마가 돼? 44. 자, 요렇게 놓는 것이 제일 계산하기 편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교성아, 네가 이걸 푼다면 위에 식에다 몇 배 할 거야? 몇 배 할 거야? 누구를 x랑 y 중에 누구를 소거할래요? 3배 그래, 3배에서 x를 소거해 봅시다. 3배하면 어떻게 돼? 불러봐. 3x 더하기 3y는 음. 36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에서 요 식을 어떻게 하죠? 빼고요
빼죠? 그러면 x 어떻게 되고? 사라졌어. 사라졌고 y는 2y 2y는 몇이 돼요? 8 8. 그래서 y는 얼마다? 4 4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서연아 x는 얼마예요? 여기 4 나왔잖아 지금 y가. 그지? x는 얼마? 8. 그쵸? 그래서 아까 x가 8, y가 4가 나왔으니까 과자는 8개를 샀고 빵은 4개를 샀어요.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x, y라는 두 개의 미지수를 사용해 가지고 식을 세운다. 당연히 식을 두 개를 세운다. 그쵸? 그게 연립방정식의 활용을 푸는 요령이겠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89쪽. 자, 89쪽에 2-1번 문제를 보면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3cm만큼 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6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히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이제 x, y라고 놔야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다인이가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3cm만큼 긴 여기서 식 하나 나오지 다인아. 여기서 식 하나 나오죠. 우리가 세로를 뭐라고 놨죠? 여기 정해줬잖아. 1번에서 정해줬잖아. 세로를 y라고 했고 가로를 x라고 했죠. 그러면 세로가 가로보다 3만큼 길다. 이게 식으로 뭐죠? 세로가 지금 y죠. 그럼 이게 y가 x보다 3만큼 크다 이거죠. 이거 식으로 세워봐. 이게 무슨 부등식이야? 아니지. 3만큼 크다. y가 x보다 3만큼 크다. 이거를 등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되냐고. y는 x 플러스 3이지. 이렇게 되지 않겠니? y가 더 큰 거잖아. 그지? y가 x보다 3만큼 큰 거니까 y는 x에다가 3을 더해야 같아지죠. y하고. 맞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세워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식은 요거죠. 자,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26이다. 자, 요거는 주원이가 해볼까요?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 어떻게 구하지, 주원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2 플러스 세로 곱하기 2. 이게 둘레 길이지. 그러면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x, y로 표현하면 뭐예요? 2x 더하기 이거 바로 는 거야? 우리는 그냥 x랑 y에 대한 식을 두 개 세울 거니까 이 자리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가로가 x고 세로가 y니까 여기 세로 자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것이 는 얼마다? 맞아요. 이게 식이에요. 이렇게 두 개 세우는 거지. 그러면 방금 주원이가 불렀던 요 식은요. 보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편해? 양변을 그냥 2로 한 번씩 지워주면 더 편하죠. 2로 지워버리면 여기 2 없어지고 여기도 2 없어지고 얘는 얼마 돼요? 13이 되죠. 그쵸? 자, 요렇게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푸는 것이 제일 간단하겠다. 근데 진아야 지금 식의 모양을 보니까 저렇게 써있을 때는 무슨 법이 편해요? 대입법이 편해요. 대입법이. 그쵸? 그래서 y가 x 플러스 3하고 똑같으니까 아까 주원이가 한 것처럼 여기 y 자리에다가 x 플러스 3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주면 편하게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3이 13. 그럼 2x가 10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서야 x가 얼마? 5. 자, x가 5라는 걸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 x 자리에 5 집어넣으면 y 얼마? 8. 그쵸?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2번 답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그럼 푼 답은 요거죠. x는 5, y는 8이고. 자, 문제에서는 가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답은 지은아 누구만 써줘야 돼? 가로니까 5. 그쵸? 5cm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1번. 자, 이런 게 이제 진짜 활용 문제죠. 울타리 안에
오리와 돼지를 합해서 35마리가 있는데 다리의 수의 합은 94개래요. 용서가 무슨 말이야 이게? 오리는 다리가 몇 개? 2개. 돼지는 다리가 몇 개? 4개. 4개.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뭐라고 잡아야 될까요? 미지수, 그러니까 x하고 y를 무엇이라고 잡아놔야 될까요? 다리수를 x, y로 잡나? 마리수. 그쵸? 그러니까 오리가 x마리 있어. 그쵸? 오리가 x마리 있는 거고 돼지는 몇 마리 있어? y마리 있어. 그러면은 오리의 다리를 다 세면 그건 몇 개일까요? 그죠? 오리 한 마리마다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오리가 x마리 있으면은 오리의 다리는 2x개가 되겠죠. 2x개. 그럼 같은 방식으로 돼지의 다리 수는 몇 개야? 4y개가 되는 거죠. 4y개.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x랑 y에 대해서 식을 2개 세우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오리와 돼지를 합해가지고 35마리가 있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지은이가 해볼까? 첫 번째 식은 뭘까 지은아? 그렇죠. 그냥 35마리이니까 오리와 돼지의 그 마리수를 합하면 35가 돼야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식은 다윤이가 해볼까요? 다리가 94개니까 두 번째 식은 뭘까? EX 플러스 4Y는 94.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은 보자마자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얼마로? 2로 나누고 싶죠? 그죠? 2로 나눠주는 게 간단하겠지? 2로 나눠주면 요거 2 없어지고 얘 2 되고 얘 얼마 돼요? 47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가간법 바로 하면 되는 상황이지, 그렇지? 바로 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빼버릴게요. 요 놈이랑 빼면 인서야 빼면 뭐야? 네? 빼면 뭐예요? 왜요? 3y? 에? 아. x는 어떻게 되죠? 없어져요? y 빼기 2y 뭐예요? y? 마이너스 y? 이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12? 그럼 y가 얼마란 얘기? y가 12. 그죠? 이렇게 바꾸면 y가 12란 얘기고 y가 12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x는 얼마란 얘기? x는 야, 말해주지 마. 인서도 알아. 먼저 몇이에요? x 플러스 12가 35잖아. 24? 자, 그래서 오리가 몇 마리다? 오리가 아까 x였으니까 오리가 23마리, 돼지가 12마리,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제가 아직 못 썼어요. 네, 얼른 쓰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런 정도 활용 문제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그 연립방 정식의 활용 문제들도 나올 겁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만 낼게요. 더 어려운 거 말고. 자, 밑에 문제 볼까요? 4-1번으로 내려갈게요. 4-1번은 현재 엄마와 아들의 나이 차는 28세이고 10년 후에는 엄마의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 자, 그러면 요런 문제는 시점을 잘 봐야 돼. 시점. 지금 현재가 있을 거고 10년 후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서 친절하게 정해줬어. 현재 엄마 나이가 X살, 현재 아들의 나이가 Y살 이렇게 잡아줬어요. 그러면은 10년이 흘렀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흘렀으면은 그러면 그때 엄마의 나이는 용서가 몇 살이 될까요? X 플러스 10.
그렇죠, 그렇죠. 1년 지날 때마다 플러스 1씩 되는 거잖아. 그럼 10년 지나면 플러스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엄마의 10년 후의 나이는 x 플러스 10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가끔 이거를 막 10x라고 써는 애들 있어요. 되겠어? 안 되죠. 그쵸? 당연히. 자, 그러면 다인아, 아들의 10년 후 나이는? Y 플러스 10. 그렇죠. 현재 아들 나이에 그대로 플러스 10입니다. 그죠? 곱하기 하시면 큰일 나요. 더하기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는 엄마와 아들의 나이의 차가 28세. 상식적으로 엄마와 아들의 나이의 차라는 거는 누구 나이에서 누구 나이를 빼라는 걸까요? 당연히 엄마 나이에서 빼야 되겠지, 그치? 아들 나이에서 빼면 28 나오면 큰일 나죠. 엄마 나이에서 아들 나이를 빼는 게 28이야. 그럼 그걸 x, y에 대해서 쓰면 뭐예요? 그지? 엄마가 x니까 x에서 그대로 y를 뺀 게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식을 잘 써야 되는데 두 번째 식은 10년 후에는 그랬죠. 10년 후에는 그럼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10년 후에는 엄마 나이가 아들 나이의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10년 후에 엄마 나이죠. 이거가 이거의 2배 이런 거죠. 그럼 진아야 어떻게 세워야 돼, 식을? x 플러스 10은 이 괄호 칠게요. 이 괄호 y 플러스 10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 하고 같은 거니까 그지? x 플러스 10은 이렇게 시작해야 엄마 나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들 나이의 2배니까 y 플러스 10의 2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번째 식을 정리를 좀 할게요. 우선은 우변에 있는 괄호를 풀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가간법을 하고 싶으니까 이항 잘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면 교성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y 는 10 1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요식에서 요식을 뭐 할까? 어떻게 할까? 빼야죠. 빼주겠습니다. 자, 송인서 빼세요. 빼요. 네. Y y 맞아. y는 는 18. 18 그렇죠. y는 18. 아들의 현재 나이가 18, 18살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x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까? 여기 y 자리에다 여기다 18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x는 이 마이너스 18 이로 넘기면 28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28 플러스 18이면 얼마죠? 36이야? 아니 46. 46이죠. 46.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엄마 나이는 46세, 아들의 나이는 18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90페이지로 갈게요. 네, 90페이지 거리 속력 시간입니다. 이거 부등식에 그대로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부등식과 아주 똑같아요. 이것도 거리 속력 시간 문제구나 싶으면은 일단 요거 딱 써놓고 거속시 써놓고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식을 잘 세워주면 되겠다. 한번 물어나 볼게요. 서연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교성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치? 인서야, 속력은? 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렇지. 자, 그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겁니다. 5-1번 문제를 보니까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는 3km래요. 근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시속 4km로 걷다가 늦었나 보죠? 도중에 시속 8km로 뛰었대요.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학교에 도착했어. 30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등식이 아니라 연립방정식으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 2개 써야 되잖아요. 그 미지수 2개를 뭘로 쓸 거냐면 처음에 이제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면
전체 거리가 3k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km고 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다가 중간에 늦겠다. 뛰기 시작한 그 지점 있죠. 그 지점을 하나 아무데나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잡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걸어간 겁니다. 그죠? 이만큼은 걸어갔고 마지막에 요만큼은 뛰어간 거잖아. 그지? 그럼 미지수를 이제 요거로 잡는 거야. 걸어간 부분의 거리를 xkm 이렇게 잡으시고 뛰어간 부분의 거리를 y km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은 지금 걸어간 거니까 여기까지는 속력이 얼마였다? 시속 4km였죠. 여기까지는 걸어갔으니까. 자 그러다가 와씨 큰일 났다. 뛰어간 게 여기 그치? 여기의 속력은 얼마? 시속 8km.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요. 그림만 봐도 일단 아주 간단한 식 하나 보이지 않나요? 아주 간단한 식. 이게 걸어간 거리고 이게 뛰어간 거리 아니야. 그치? 얘네 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지. 3이. 전체 거리가 3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그림만 봤을 때 x 플러스 y는 3이구나 라는 식이 하나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 식. 이 두 번째 식이 우리가 부등식에서처럼 이런 느낌으로 세우는 겁니다. 요거 플러스 요거는 30분이잖아. 걸린 시간이 30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네모가 뭘 뜻하냐면 걸시, 걸어간 시간. 그럼 뒤에 네모는 뭘까요? 뛰시, 뛰어간 시간. 걸어간 시간이랑 뛰어간 시간을 합쳐서 전체 걸린 시간이랑 같은데 전체 걸린 시간이 30분이에요. 그러면 30분을 여러분 여기다 30이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여기다 30이라고 써버리면 이거 무슨 뜻이 돼? 30시간 걸렸다는 뜻이 돼요. 그죠? 우리는 시간의 단위를 hour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30분이라는 시간을 여기다 그대로 30이라 쓸 수 없어. 그럼 30분은 몇 시간인가요? 0.5시간. 그쵸? 1시간의 절반이잖아 30분은. 그래서 60분의 30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간단하게 2분의 1이라고 쓰는 것이 베스트겠다. 이쪽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채울 때 이제 거속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용서가 시간은 뭐였죠? 속력분의 거리죠. 그럼 여기는 걸어간 시간이니까 걸어간 속력분의 걸어간 거리를 써야죠. 그럼 뭘까요? 4분의 x. 그렇죠. 4분의 x가 걸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됩니다. 그럼 뒤에는 당연히 뭘고? 8분의 y. 자,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식을 완성을 시켜주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밑에 옆에 빈칸도 채워보면은 여기가 8이고요. 여기가 그러면 8분의 y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이제 풀어볼게요. 이거 풀려면 서연아 밑에 있는 식에다가는 얼마를 곱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8을 곱할게요. 곱하기 8.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불러줄까? 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메뉴에 있는 식과 방금 나온 요 식을 연립을 할 건데 둘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죠? 그쵸? 자, 인서야 빼주세요. 저요? 예. 또요? 네. 이거 y가 없어지고요. 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 좋아. 그럼 x가 얼마? 1 x가 1이란 얘기고 x가 1이면 y는 뭐야? y요? y는 4 2 2가 되는 거죠. 많이 늦었나 보다. 그죠? 1km를 걸어가고 2km를 뛰어갔대요. 많이 늦었나 봐. 그죠? 1,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이 뭐였니? 네,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빈칸 채워보면 우리 위에서 쓴 거 그대로 x 플러스 y 그 다음에 여기 8분의 y 여기는 2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가 1 나왔고 y가 2 나왔으니까 걸어간 거리 1km 뛰어간 거리 2k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활용 문제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 91, 92, 93까지가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앞에 풀어온 문제들 중에서 질문 받을 거 질문 받고, 그다음에 검사 받고 하겠습니다. 자, 숙제가 88부터 93, 88부터 93이고, 그 다음에 오늘 도장 받을 부분은 80부터 87입니다. 저번에 다윤이 나한테 사진 보냈니? 오늘 80부터 87 태규하고 다윤이는 저번 것도 오늘 같이 도장 받자. 저번 숙제 도장 못 받았잖아, 태규야, 그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